오랜만에 휴일이라서 선거 날이잖아. 보트. 여러분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투표했는 사람도 있고 안 했는 사람도 있고 누구 찍었는지 몰라.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한 집안에서들이 다 다르죠. 쪼대로 하는 거지. 지 꼴리대로 하면 돼요. 그럼 누구는 투표했다 하고 저는 안 했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또 찍었는 후보도 내가 보기 다 달라. 뭐 그렇다 치고 한 집안도 통일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한 개 의견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치고 오늘은 평균선에는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존재한다. 라는 주제로 이 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그 이제 주로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 오일선 밑에서 쭉 내려가면 사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사실은 터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하도 이제 이 오일선 밑으로 막 내려갔을 때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막 내려가고 있는데 막 이어서 막 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할 뿐이고 실제로는 오일선을 위에 있든 오일선을 밑에 있든 오일선이 요래 붙어 있든 그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 터는 뭐를 보냐면 예를 들어 오일선이든 21선이든 간에 거기에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그런 것보다는 평균선 이게 뭐 며칠선이든 간에 평균선에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안에 있냐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에 밖에 있냐를 중요시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날의 오일 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도 치자이 10,000원이라고 치자이 근데 이제 범위가 존재한다 했잖아. 그 범위에 밖에 나갔느냐 범위 안에 있느냐를 중요시하지 오일선에 붙어있냐 떨어졌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내용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충 이걸 모르지 생각조차 못 하거든. 평균선에서는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마디를 해주겠는데 다만 이제 어떤 이제 미리 이걸 시컷 보고 나가야 허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 그러겠까네. 이 당기는 범위와 미는 범위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한 개는 꽤 복잡하다는 것과 또 한 개는 뭐가 있나 하면 가르쳐 주기 싫다는 것과 공짜로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려. 그래서 그 뭐지 일단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렇게 한번 해볼락해. 그래서 듣기 싫은 사람은 지금 듣지 마. 다시 해볼게. 어떤 평균선이 존재를 해. 평균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21선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에는 렌즈가 존재한다면 평균선 주변에는 항상 그 범위가 존재해. 예를 하나 들면 지구하고 을 사이가 달이잖아, 그죠? 달과 사이에는 만류인력 공식이 뭐고 하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하는 게 있거든. M2 이게 만류인력 공식이야. 그래서 만류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거든. 특별히 지구가 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 한다 이 말이다. 중력. 그래서 질량이 존재하는 거는 당기는 힘들이 존재를 해. 그리고 야들은 돌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기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도 존재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과 이 만류력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달이 지구 밖으로 안 나가고 있고 또 지구로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 이렇게 알아듣겠죠. 또 지구로 당기는 힘이 존재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으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안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사람은 어디 되겠나? 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존재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구가 당기는 힘을 한번 보이도록 하면은 내가 말해줄 수 없잖아. 마찬가지 상황이 있어. 평균선에서는 당기는 힘들이 존재를 해. 그래서
이 존재하는 범위가 있거든. 무슨 이야기 하면 지구의 중력도 한도 끝도 없이 그거가 작동하는 건 아니야. 거리가 멀어지면 아래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그 당기는 힘이 없어져 버리거든. 미약해지잖아. 똑같아. 이 평균선을 중심으로 이 평균선을 지구라고 생각해라고. 위로 멀어지든 아래로 멀어지게 되면은 당기는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지구에서 중력이 존재가 당기는 힘이 존재하듯이로 평균선에서는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다. 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그래서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 내보고 그걸 보이도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중력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건 볼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무식한 발언에 속하자. 그래서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는데 그 범위가 있단 말이다. 중력도 그 중력장이 존재하듯이로 이 평균선에서도 이 범위가 존재해야 가격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 평균선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져. 왜 그렇게 하면 일로 가격이 여기 있단 말이다. 그러면 이걸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지구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선을 지구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걸려 있는 게 있어. 그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 중력이 그러니까 이 평균선이 오래된 평균일수록 이 당기는 범위가 힘도 강하고 이 범위도 커져.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평균 위에 있다, 평균 밖에 있다가 이 중력장이라 할게. 이 당기는 범위 안에만 있으면 큰 의미가 없어. 그거는 결국 이 평균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선 위에 있으나 평균선 밖에 있으나 간에 이 평균선에서 벗어날 확률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약간 멀어지면은 띠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상은 평균선 주변에 있는 이상은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라. 언제 이게 이탈을 하노 하면 임팩이 들어오면 이탈해. 무슨 임팩? 트럼프가 한 마디 씨부리 뿌면 이게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 트럼프가 한 마디 씨부리 뿌면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새로운 힘이 등장을 하면 이 중력장을 벗어나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오일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갈 때도 턴 같은 경우는 오일선 위에 올라오더라도 꼭 매수를 하는 건 아니야. 오일선 밑에 내려오더라도 매수 안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 이 오일선의 중력장, 힘의 범위 밖에 나갔느냐가 중요해. 오일선의 이 중력장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오일선 위에 올라섰는데 아직 오일선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걸 아직 잘 몰라. 특히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오일선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 말이다. 여기 있으나 간에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알아듣겠죠. 그러고 이 오일선의 밖에 있는 경우, 아니 오일선이 아니고 이 평균선의 밖에 있는 경우에는 지구하고는 좀 달라. 미는 힘이 존재해. 미는 힘이 존재한다. 이것도 범위가 존재하는데 미는 힘이 존재하는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 밖에서도 떠나면 미는 힘이 존재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평균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총 4가지가 존재한다. 이래 보면 돼.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이 존재하는데 A, C 영역에서는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고 됩니까? 일로 갈락해. CD 영역에서는 미는 힘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이 있거든. 그래서 가격대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 다시 그걸 턴이 눌린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 눌리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 범위에 들어가면 가격들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까지 다 알아듣겠습니까? 평균선은 참고로 턴은 5일 평균선이나 20일 평균선 사용하지는 않아. 내하고 수업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거 해보면 남하고 다 쓰는 거를 하면 안 되겠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17일 평균선이라고 치자. 요 중간이 17일 평균선보다는 180일 평균선이 이 공간이 굉장히 커.
이 범위가 크단 말이다. ACBD의 공간이 아주 큼직큼직하 있다 이 말이다. 이렇게 넓게 있다. 5일선은 요만큼 좁으면 20일 아니지 200일선은 이 공간 자체가 이만큼 넓다 이 말이라. 자 다시 어찌됐든 간에 평균선을 기준으로 당기는 영역과 미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런 공간이 있어.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갈 때 평균선으로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미는 공간에서 움직이잖아. 그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가 갖고 당기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 평균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지. 이까지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는 너무 복잡해.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은 HTS 화면을 주구장창 살아 보고 있잖아. 보다 보면은 가격이 평균선 근방으로 가다 꺾이는 그림 자꾸 꺾일 때가 있어. 평균선이 가지도 안 하고 그 근방 어딘가 꺾일 때가 나올 거야.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요 꺾인다는 의미가 뭐하면 미는 힘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보면 돼. 그 자꾸 보다가 보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 탈칵 들어가게 되면 다시 평균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눈으로 체크를 해봐. 체크를 하다 보면 대구에 이제 주식 배우러 오는 분들은 이걸 내가 수치로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할 거잖아. 그래서 종목을 자꾸 보다가 보면은 이게 눈이 조금 열려 막연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평균선을 가다가 꺾일 때가 존재를 해. 그러면 이건 미는 영역이구나. 이걸 뚫고 올라가잖아. 뚫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걸 훅 당기가 그러면 그 공간은 당기는 영역에 존재한다 이 말이다. 내 말 알아듣겠지? 제가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가르쳐 드리기는 힘든데 요즘 내가 제자들에게 평균선 근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또 이 동영상을 제자들도 보겠죠. 학생들도. 그리고 턴하고 친한 분들은 노력을 더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4차 주식 강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든지 뭐 그래 해볼 건데 위에서도 마찬가지야. 평균선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평균선 근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평균선에서 두 가지 층에 있다 하나 A층에서는 민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래 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런데 충격이 들어오면 계속 충격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걸 뚫고 내려온단 말이다. 그러면 B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평균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그러니까 수렴 공간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조심하고 있는데 A 공간에서는 조심하는 게 아니야. B 공간에 들어왔을 때 조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 평균선이 이래 있는데 주식이 하락을 해. 그럼 A 공간과 B 공간이 있고 이게 평균선이잖아. 그러면 A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주식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은 구간이고 B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하면 주식은 평균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럴 때 갑자기 충격이 들어보면 바로 그래 들어오면 이 하방에 CD 구간이 있잖아. 얘는 당기는 구간, 얘는 미는 구간이잖아. C 구간을 뚫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때는 주식 매수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래서 A에서 B로 딱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C 부리면 이게 갑자기 C를 깨고 D로 오거든. 이때부터는 밀리는 거야. 이때 보통 초짜들은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 하면 안 돼. 알아듣겠나? 그래서 그 오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고 하면 이거를 자꾸 평균선을 놓고 눈을 자꾸 열어갖고 어디서 이렇게 바로 평균선이 이래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이래 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가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 눈으로 보면 그래. 그럼 뭔 이야기가 하면 요 영역이 이제 미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미는 영역이라는 게 이제 나와. 영화로 올라가면은 이제 내려오기 어려운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팁은 뭐 하면 평균선을 자꾸 보면서 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가격이 이 지랄을 한단 말이다. 이게 왜 그렇게 하면 미는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거든. 요 미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알아들었나? 어디에 미는 공간들이 형성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걸 대략 알 수 있게 될 거야. 종목들도 자꾸 보다 보면 이 개념이 자꾸 생겨.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 이거는 계속 그 평균선도 수치로 구하고 이거 수치로 구해야 되겠지. 그런 거 아이가? 어디까지 접근하면은 내려가느냐 또 눈으로 판단을 해내야 돼. 이까지 되나? 예, 지금 턴이 말하는 거는 초급 기술에서는 약간 벗어났던 거야. 완전한 초급은 아니지. 초급에 약간 좀 이제 캐리어가 있으면 이런 매매가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가 하면 완벽한 초짜다. 이래 되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하면 평균선은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 속해. 그리고 그 평균선에서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존재하는 이 공간들, 이게 평균선이면 A와 B가 있고 또 이 뭐냐 C와 D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B에 들어왔느냐 A에 들어왔느냐 C에 들어왔느냐 D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매매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단순한 평균선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말로서는 턴 같은 경우는 같다는 이야기에 속해. 평균선에 붙었다 평균선이 떨어졌다. 그래서 5일선을 타고라는 말은 이런 말이거든. 이래 타고 내려간다 밑에서 내려간다 5일선에 눌려가 간다. 눌려가 계속 내려간대. 근데 그런 거는 턴한테는 큰 의미들이 없어. 올리선 위로 올랐으면은 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 내가 여기 많은 구독자들, 아니 주식 초보들이 나한테 묻기를 평균선 뚫고 골든 크로스도 조심해야 돼. 골든 크로스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21선이고 이게 11선인데 딱 뚫고 올라가잖아. 턴은 그런 거를 야 20일이다 치자. 이 골든 크로스야. 어? 크로스가 되는데 자 이게 뚫고 또 5일선이 이렇게 뚫었다 치더라도 턴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20일과 10일만 보고 이야기하면 11선이 21선을 뚫었다는 의미들은 어떻게 정리하노? 이 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아니고 최소한 그러니까 이 뭐고 어떤 평균선 21선이 있으면 당기는 공간이 있어 그거를 뚫어내야 돼. 그래야 골든 크로스라는 말을 하지. 요 선 자체를 뚫는 거를 갖고 골든 크로스라고 말하지는 않아. 대구 제자도 이제 내 말 좀 알아듣겠나? 학생들도 내 말 좀 알아듣겠나? S 멤버나 내하고 친한 분들도 좀 알아듣겠나? 그리고 주식은 단순하게 어떤 점을 통과했다고 골든 크로스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렌지 범위를 통과해야 돼. 그 범위 밖으로 나가야만이 진정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야.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고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또 씨발 내가 인문학적이라 하면 그게 무슨 인문학적이고 인문학적 단어나 하나 이지라라는 것들인데 그런 사람은 좀 나가라 그랬죠. 이것도 A에 있냐 B에 있냐 C에 있냐 D에 있냐에 따라서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잘해야만이 그 뭐냐 저거 그 매매법이 다 달라져. 매수와 매도의 방법들이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또 이게 21선이야 이게 뭐 11선이냐 5일선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지.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평균선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중력에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또 그래프를 많은 그래프들을 봐. 그래프 진짜 많이 봐야 돼. 웬만하면 모는 종에다 직접 그려봐. 그러면 보여 그게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의 공간들이 보이거든. 놀랍게도 어떤지 아나? 그건 계속 무한 반복한대. 어떤 종목이 한번 그 경량성을 띠게 되면 꽤 오랫동안 그 비슷한 지점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 근데 물론 임팩이 들어버리면 또 다 깨버리. 또 처음부터 다시야. 또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임팩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경향성들이 있거든. 내가 이래 말하면 우리 위대하신 태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공간이 어딘지를 아마 알아낼 가능성들이 있어. 그래 되면 매매하는 게 되게 더 쉬워지겠지. S 멤버분들한테는 나중에 내가 주식 강연을 다시 4차 주식 강연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강연을 한번 다시 해볼까 싶어.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고 나중에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봄쯤 돼가 하는 거를 또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 예, 오늘은 그 피치기법을 하나 올립니다. 이거는 오늘 중에 퇴근하면서 멤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노력을 하시라. 어느 구간에서 그 인력이고 어느 구간에서 청력인지를 잘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구간이 눈에 보이고 그 구간이 눈에 보이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져. 그럼 전략들이 다 달라지거든. 어느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 내가 자꾸 무슨 평균선을 뚫으면 어떻게 골든 크로스가 되면 어디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데드 크로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 데드 크로스가 돼도 올라갈 수도 있어. 골든 크로스가 돼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박살날 수도 있대 잘마마. 그런데 터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어느 데드 크로스에서는 올라가는 데드 크로스고 어느 데드 크로스는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고 또 어떤 골든 크로스는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고 어떤 골든 크로스는 내려가는 골든 크로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다.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을 뭐고 주식 초보들하고 주식 매매를 붙으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랑 하나 이렇게가 이렇게 부딪혀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어. 잘못했다. 이렇게 자꾸 부딪혀 내려가. 물론 한 번은 이래 될 수도 있어. 충격 때문에 그렇겠지. 이래 되면은 요 영역을 잘 한번 찾아봐. 그러면 미는 공간이 나와. 미는 공간이. 요 미는 좀 다시 한 그려 볼까? 이래 자꾸 된다니까 미는 공간에서. 여기 21선인데 이 미는 공간들이 어느 정도 분포돼. 물론 한두 번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 되나? 아무리 뭐 땡기는 공간에 갔더라도 늘릴 수가 있지. 근데 대체적인 경향성들은 여기가 형성이 되는 게 보일 거야.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시라. 노력하다 보면 된다 알았지? 예, 오늘 휴일이고 해서 턴 요즘 뭐 좀 귀찮아 갖고 잘 안 올리다가 이 패치기법 하나를 올리니까 많은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고 또 제가 이거는 장 마감 후 아니 장 마감이 아니고 퇴근 무렵에 퇴근이나 뭐 저녁에 집에 가 저녁 먹고 나가 멤버로 전화를 할 테니까 그래 하십시오. 예,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고 특히 멤버분들 이거 잘 참고해가 노력을 해갖고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시죠? 하다 보면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끝.